값수로 바꾸려면 이런 데다 이제 비례상수를 곱하잖아. 근데 얘는 상수만 곱하면 안 되고 모두 곱해야 되는 거야. n에 대한 2차인데 상수항이 없으니까 요렇게 쓸 수 있다고. 요렇게. 실제 SNT에는 이렇게 생겼다 이거죠. 마치 여러분이 그 A분의 B가 2분의 3이야. 그러면은 A는 2K, B는 3K 이렇게 잡을 수가 있거든. 비례상수를 도입을 해서. 그럼 얘도 얘네들의 B가 이거하고 이거니까 거기에다가 적당한 상수를 곱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추가로 SNT에는 n에 대한 2차 그리고 상수항이 없으니까 인수가 무조건 n이 잡힌다는 생각을 하시면은 요렇게 SNTN을 만들 수가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K만 구하시면 되니까 그거는 여기다가 넣어서 얘가 S1이고 얘가 T1이니까 갖다 대입하시면 K 값 나오겠죠? 이렇게 풀 줄 알았으면 이렇게 풀 줄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비슷한 문제가 원래 옛날 모의고사 문제 중에 하나 있거든, 기출에. 됐어요? 질문 있어요? 17은 모든 항이 자연수고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 있다라고 그랬으니까요. 자연수 체크하시고. 자, 등비 수열 AN이 있대요. 근데 그 fx라는 함수가 들어가는 애가 50보다 작으면 위로 가고 크거나 같으면 밑으로 가래요. 근데 밑에 거는 보시면 결국에는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로그 2의 x예요. 이렇게 하라는 소리예요. 그죠? 정리라기보다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bn이 fan이래요. bn이. 그러니까 bn이라는 수열은 f에다가 순차적으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대 내주면 뭐야 이게? B1은 FA1이지 B2는 당연히 FA2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FA3 FA4 FA5 요렇게 해서 얘가 이제 마이너스 12가 됐다 이거거든. 이거 그랬을 때 이제 A5 값 구해라. A5 값 구하라는 건 뭐야? 공비 아니까 초항 구하라 이 소리고. 그래서 내가 얘 AN을 갖다가 그냥 무난하게 푸시는 거는 초항을 모르니까 A 곱하기 2의 n-1제곱 이렇게 하셔도 돼. 이게 제일 무난하고 아니면 함수꼴로 그냥 K 곱하기 2의 n제곱 잡으셔도 되고 어쨌든 갖다 넣으시면요 얘는 F A1이 뭐예요? 그러니까 A죠. F 얘는 2A죠. 공비가 2니까 얘는 F 2의 제곱 A죠. F 2의 세제곱 A죠. F 2의 4제곱 A 한 개 이게 이제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이 지금 어쨌든 F라는 게 A가 지금 여기로 가냐 여기로 가냐 50보다 크냐 작냐 이 얘기인데 생각하셔야 되는 게 얘가 만약에 50보다 크면은 얘 다 50보다 큰 거예요. 20 곱했으니까. 그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가정을 해보시면 얘가 만약에 50보다 크면은 얘네는 다 A가 만약에 5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은 다 밑에 점화식을 타고 가야 되겠고 그 말은 얘는 마이너스 로그 2의 A고 얘는 마이너스 로그 2의 2A고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 그러니까 얘는 계산을 하시면 마이너스로 묶어주면은 로그 2에 진수의 곱이니까 A는 5개 나오고 2는 찬찬히 하시면은 1, 2, 3, 4니까 2의 10제곱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로그 연산하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10에다가 마이너스 5 로그 2의 A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우리가 A가 지금 50보다도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로그 2의 A라는 거는 당연히 얼마예요? 얼마라기보다도 근사값이 5점대잖아요. 그죠? 얘가 A가 50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5점대 이상이잖아. 아무튼 5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쨌든 마이너스 12가 안 된다 이거죠. 마이너스 12가.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안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얘가 50 이상이면은 안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얘가 50 이상이면은 뒤에는 다 밑에 저만식 타는 거야. 다 밑에 거. 밑에 그러면 밑에 거씩 타는 거야. 얘만 위에 거 타는 거고 범위를 나눠서.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를 해보는 거야. 지금은 첫 번째 쓴 거는 뭐였냐면은 내가 위아래식으로 표현을 할게요. 위아래로. 그러니까 얘는 지금 다 아래 거 탄 거죠. 아래. 그죠? 근데 다 아래 타면은 안 된다는 걸 확인을 했어. 그러면은 얘가 위에 타면 그 다음부터 다 아래 이 상황. 얘가 위에 타고 다 아래인 상황. 요렇게 분류를 해보시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요 해볼게요. 세 번째 케이스. 위에 아래면은 얘가 위 아래가 되면은 참고로 범위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은 2a가 여기까지가 50보다 작아야 돼요. 얘가 50보다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세제곱 아니지 맞죠? 2a가 그 다음에 이 제곱 a는 5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런 범위가 잡히거든요. 그때 연산을 해 주시게 되면은 위에 타면은 그냥 로그 2예요. 그러니까 둘이 계산을 하면 얘는 로그 2에 a랑 2a니까 2a 제곱이 되겠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 로그 2에 얘네 셋을 갖다가 마이너스 처리해서 더하는 거니까 더해 주시면은 2는 9제곱이 되고 a는 3제곱이 되거든요. 그럼 요거를 갖다가 나눠 주시게 되면은 뭐 계산을 하시면 로그 2에 2에 이거는 모르겠네요. 뭐 연산 이거는 뭐 알아서 질문하시면 하실 텐데 나눠 주시면은 2의 8제곱 a분의 1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 로그 2의 8제곱 a가 나와. 이게 12니까 얘가 12가 돼야 된다는 거고 결국에는 2의 8제곱 a가 2의 12제곱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약분하니까 얼마 나오냐면은 2의 4제곱 16인데 여기 16의 범위가 되냐 25보다 작아야 되고 12점 얼마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되네. 그냥 찍어봤는데 되는 거야. 그래서 A가 얼마인 거야? 16인 거야. 근데 원래 이렇게 해보셔야 되는 거 하나씩 해보셔야 돼. 여기 있습니까? A가 16은 맞나? 아유, 맞네요. 자, 잘했네. 자, 16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18번은 우리가 앞에서 지난번에 이 원리학계에서 이제 그 추가되는 돈 늘리는 문제에 대한 건데 첫 해 입사했을 때 연봉이 A1인데 입사 19년째 해까지 연봉은 매년 직전 연봉에서 8%씩 인상된대요. 그러니까 첫 해예요. 첫 번째 해. 연봉이 첫 번째 해 받은 게 A입니다. 그럼 두 번째 해 받은 연봉은 얼마가 되냐면 8% 인상입니다. A 곱하기 1.08이 된다고요. 세 번째 해 받은 거는 A 곱하기 1.08의 제곱이 되겠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몇 년? 19년째 해까지 연봉이 그렇게 된대요. 규칙성으로 A 곱하기 1.08의 18제곱인 것까지 알 수 있어요. 이만큼 받습니다. 받는 돈만 연봉이. 근데 나에 보니까 20년째부터는 19년째 해의 연봉의 3분의 2로 한대요. 여기 연봉은 이거의 3분의 2. 이건 어차피 뭐 그냥 받은 연봉의 합을 구하는 거네. 원리합계가 아니긴 하네요. 굳이 밑으로 안 써도 상관없겠네. 옆으로 줄 맞춰 쓸게요. 이렇게. 이 돈을 벌어서 이 사람이 저축을 안 해. 그죠? 저축한 걸 계산을 안 하잖아. 그래서 20년째 연봉은 요거의 3분의 2배. 그럼 요거의 3분의 2배니까 A 곱하기 1.08에 18제곱의 3분의 2인데 20년째 후부터는 매년 연봉이 19년째 연봉의 이거니까 다 똑같아요. 그죠? 해석을 하시면. 그랬을 때 얘가 이제 25년째까지네요. 25년째까지 연봉을 얼마 받냐? 더하라는 거죠.
그게 KA1이다. A는 몰라. K 갖고 하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지금 등비합. 아 여기 아니죠. 여기까지 등비합. 등비합 하시게 되면은 공비가 1.08 빼기 1분의 초항이 A고 공비 1.08의 몇 제곱? 19제곱. 맞아요? 근데 19제곱인데 항수 19개잖아. 근데 슬쩍 위에 거 보니까 19제곱을 안 줬어. 18제곱을 줬잖아. 그러니까 등비합을 여기까지 끊자고. 18제곱으로. 알겠습니까? 일부러. 그래서 이렇게 끊고 빼기 1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지금 A 곱하기 1.08의 18제곱에다가 얼만큼이 더해줘야 돼요? 1.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2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이거 더한 게 몇 A냐? 뭐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연봉이나 이제 뭐 돈 이런 게 약간 좀 어색할 수는 있는데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0번인데 아 목 아파. 뭐 어떡하라고요? 아프다고 얘기한 거야. 물 마시세요. 자, 첫째 항이 자연수입니다. 자연수네요. 공비가 2라고 줬어요. AN이 있어요. 근데 BN이 새로운 수열인데 이렇게 약속이 돼 있어요. AN에서 128을 빼래요. 절대값, 차예요, 차. 그때 BK 더하기 BK 플러스 1의 값이 최소일 때의 자연수의 값이 5가 돼야 된대요. 저 값이 최소가 될 때가 5래요. 5.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요놈의 값이 최소가 되는 건데 요놈의 값이라는 게 K가 5일 때가 최소라는 거는 K에다가 5를 대입을 하시면 얘가 최소야. 얘가 최소라는 거는 5 말고 다른 애들은 얘보다는 값이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커야 된다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이제 크거나 같은 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K에다가 만약에 4 넣으면은 B4 더하기 B5가 얘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마찬가지로 K에다가 6 넣으면 B6 더하기 B7이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식이 잡히겠죠. 약간 느낌이 어제 아니니? 저번에? 어제 그제 저번에? 이런 식으로 잡히겠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워지는 게 쓱쓱싹싹 쓱쓱싹싹 이렇게 지워지니까 아 B4는 B6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쓱쓱싹싹 쓱쓱싹싹 하면은 B7이 B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네요. 뭐 이런 게 됩니다. 그죠? 근데 B4는 뭐야? 이거잖아. 절대값 A4 빼기 128이 절대값 A6 빼기 128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A7 빼기 128이 A5 빼기 128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습니다. 자, 절대값이 뭐야? 여기서 뭐 범위 나누려고 하셔도 되겠는데 어쨌든 지금 AN이라는 거는 첫째 항 자연수에다가 공비 2의 n-1제곱인 건데 이게 절대값이라는 게 뭐예요? 절대값이라는 게 원래 우리가 아는 게 원점에서의 거리잖아. 그럼 예를 들어 절대값 이런 거는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28에서 A4까지의 거리예요. 그죠?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128을 기준으로 해서 128을 자 얘는 적어도 AN이라는 수열은 초항이 자연수고 공비가 어차피 2짜리니까 얘는 계속 증가하는 수열입니다. 갈수록 커져요. 갈수록 값이 커지는데 128에서 A4까지의 거리가 128에서 A6까지의 거리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럼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은 언제냐? A4가 예를 들어 여기 있다고 쳐요. 128보다 작게.
그러면은 A6은 어디 있어야 돼요? 얘보다는 작은 데 있으니까 A6은 요런 데 있든가 아니면은 요런 데 있어야 된다 이거거든. 가능한 게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A6 여기 있다고 쳐요. 근데 그러면은 A7, A5의 대소를 보셔야 되는데 A7에서 A5는 6을 정하면은 A5는 무조건 여기거든. 그럼 A5에서 128까지의 거리보다 A7에서 128까지의 거리가 더 커져야 되니까 요 거리보다 더 커져야 돼요. 그 말은 127은 A7은 이 정도에 있어야 된다 이거거든. 이런 식으로. 이런 상황이 만족이 돼야 된다 이거야. 우선은 증가하는 관계는 만족을 합니다. 증가하는 관계는 이 상황은. 근데 아까처럼 128이에요. A4예요. A6이 만약에 여기 있다고 쳐요. 가깝게. 그럼 A5는 어쨌든 이 사이에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떨어진 거리보다 A7이 떨어진 거리가 더 커야 되거든. 얘보다. 이거 떨어진 거리보다. 그럼 A7은 어쨌든 A6보다는 오른쪽이니까 이거보다 일로 가면 되겠어요. 그죠? 근데 이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상황 가능하겠고. 만약에 128인데 A4가 만약에 이쪽에 있어요. 128보다도 큰데. 그러면은 A4에서 떨어진 거리가 A6보다도 더 커야 되거든. 그럼 A6은 근데 얘보다 무조건 뒤에 있으니까 안 돼. 그럼 적어도 얘는 안 돼. 그러니까 가능한 상황은 요런 상황. 요런 상황이라는 거는 A4는 지금 A4는 우선은 첫 번째 케이스를 놓고 보시게 되면은 128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A6도 128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고요. 작아야 되겠죠. 작거나 같은 게 아니고. 얘는 어쨌든 교집합이니까 뭐 이렇게 되겠고, 그 A5는 당근 되겠고요. 이쪽에 사이에 끼니까. 그럼 이제 그때 A7하고의 대소인데 A7하고의 대소를 놓고 보시게 되면은 지금 같은 경우 절대값이 벗겨지는 게 이 거리가 뭐예요? 거리가 128에서 A5까지 뺀 거보다 얘가 더 커야 돼요. A7에서 128 뺀 게 커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벗겨진다고. 내가 지금 분류를 하시게 되면은 누가 더 큰지가 잡히니까. 넘어가면은 256이야. 얘는 A5 더하기 A7이야. 자, 우선 얘랑 교집합 돌리시게 되면 당연히 얘는 당근 잡히니까 얘가 A 곱하기 2의 5제곱이죠. 5제곱 128 2의 7제곱 나눠주시면은 4. A는 현재 4 이하. 그럼 얘는 지금 뭐예요? A에다가 공비를 갖다가 4개 2의 4제곱, 얘는 공비를 갖다가 6개 64. 요게 되니까 얼마냐면 80이 되거든요. 80. 그럼 80이니까 84 30 되네요. 가능해요. 조건 만족한다고요. 얘가 지금 넘겨서 나눠 주시면은 A는 지금 나눠주면 얼마야? 뭐 3, 8, 3, 24, 3점 얼마 이렇게 나와요? 그지? 그지? 그러니까 둘이 교집합 하시게 되면은 이때 여기서 잡히는 자연수는 A는 4가 잡히네요. 밑에 거에서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수직선을 생각을 안 하시고 절대값을 벗기기 위해서 범위를 분류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일일이 분류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가능한 수직선상에서의 위치 관계를 생각을 하신 다음에 분류를 하시면 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두 번째 케이스에서 잡히는 조건은 A4가 이쪽이고 A6은 이쪽이니까 이때는 부등식이 A4는 작으니까 128 빼기 A4 가 A6이 이쪽이라고 가정했거든. 두 번째 케이스는. 그럼 얘는 A6 빼기 128 이 부등식 하나. 그 다음에 밑에 부등식은 75. 75는 해보면 얘는 당근 나옵니다. 당근 나온다고요. 지금 여기서 7에서 128까지는 A7이 더 크고요.
그 다음에 A5에서 128까지는 128이 더 커요. 128에서 A5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 마찬가지로 동시에 만족하는 A의 범위 찾아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A 값이 위에서 하나 4 나오고 밑에서 5, 6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됐어요? 19번이 중요해요. 19번이 중요해요. 19번이